서울의 한 초등학교. 친구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친구가 있다는데요. 축구를 잘한다. 메시 같았어요. 아, 메시가 됐어? 예, 제2의 메시. 제2의 메시. 야. 상준이는 잘생겼어요. 메시의 축구 실력을 가진 주인공은 과연? 현란한 발놀림과 날렵한 몸짓으로 공을 이리저리 가지고 노는 오늘의 주인공 상준입니다. 상준이의 기막힌 축구 묘기에 친구들의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요. 뛰어난 축구 실력은 물론이고 장난기 많고 낙천적인 성격으로 인기 만점입니다. 뭐 축구는 물론 잘하는 거고 학교 생활에 있어서 축구를 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좀 이렇게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학습 면에서. 그럴 때 머리가 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학습 주제나 과제를 주어주면 아이들한테 물어서라도 끝까지 해내고 가는 그러한 좀 책임감 있는 어린이입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상준이의 학교 생활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벌써 축구부 생활 6년째. 이제는 생활관이 집보다 편하다는 상준이. 여기 다 지금 축구단이에요, 다? 네, 축구단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70 몇 명. 70 몇 명이요? 네. 여기서 누가 제일 잘해요? 네, 이제 31번 있는데요. 걔가 잘해요. 아, 31번이요? 네, 아, 성준이보다 더 잘해요? 아니요. 성준이가 잘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잘하는 것 같아요? 상준이가 잘해요. 성준이가 잘해요? 네. 성준이랑 대결해 본 적 있어요? 네, 누가 이겼어요? 저가요. 귀여운 라이벌이죠? 상준이에게 진짜 라이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세계 무대에서 내노라 하는 축구 선수들과 어깨를 당당히 겨루는 겁니다. 축구로 치열한 승부전을 할 날을 생각하면 하루도 연습을 게을리 할 수 없다는데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뒤쪽으로 하나, 연습도 둘, 실전처럼 셋, 매 순간마다 넷, 최선을 다하는 다섯. 모습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상준이는 어떻게 축구를 시작했을까요? 7살에 좋은 아이가 운동을 할 수 있는 아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아이를 눈여겨보고 우리 학교에서 입학하기 전에 과외를 좀 하고 우리 학교로 배정을 내서 지금까지 올라온 아이가 상준이죠. 네. 그래서 좀 다른 아이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좀 애착이 많이 가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봐왔던 거기 때문에 애착이 특히 더 많이 가는 아이 중에서 하나죠. 7살 우연한 기회에 축구부 코치의 눈에 띄어 축구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는 상준이. 첫 전국대회에 출전하면서부터 스카우트 제의가 올 정도로 출중한 실력을 선보였다는데요. 이런 패스하고 이런 부분이 되게 좀 부드러워요. 그리고 경기 같은 거 뛰어도 그 상대에 맞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 팀에 맞춰서 그 아이들 상대 수비에 따라서 맞춰서 그런 패스나 드리블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되게 좋은 점 같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나이답지 않게 상대팀의 전술에 따라 다양한 기술을 펼치는 것이 상준이의 장점입니다. 빠른 스피드와 정확한 슈팅으로 상대팀을 긴장하게 만드는 공격수라는데요. 연습 중에도 몸을 사리지 않고 뛰고 또 뜁니다. 엄마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항상 경기 때문에 부상 위험에 노출된 어린아들이 걱정스러운 마음도 드는데요. 네, 시합 얼마 안 남았지? 화요일 날 출발, 2일 날. 화요일 날 출발하니까 다친 사람들 빨리 회복하고 좀 부상해서 빨리 회복해서 정상 컨디션 찾을 수 있도록. 훈련이 끝나고 상준이는 진지했던 경기 때 모습과는 달리 엄마 옆에서는 어리광 부리는 막내 아들입니다. 보기에도 각별해 보이는 모자 사이인데요.
어머니 아까 보니까 상준이 뽀뽀하던데 예. 지금 6학년 아닐까요?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 좀 자제하는 편인데요. 집에서는 워낙 많이 해요. 아 그래요? 끌어안고 있고 엄마 머리 만지고 잘 아. 때도 옆에 누워줘야지 자고. 아 상준이가요? 네. 아, 애기 같아 아직도. 왜 그래 상준이? 모르겠어요. 막내여서 그런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좋아? 엄마가 그렇게 좋아해? 네, 엄마가 좋아해 아빠가 좋아해? 엄마요. 아 엄마가 좋아해? 근데 솔직히 두 분 다 좋아요. 아빠도 좋아해요. 근데 이제 시간을 저랑 많이 보내니까 붙어 있고 막 이런 게 좀 버릇이 많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가 걱정이죠. 저는 뭐 좋긴 하고 그렇게 해주는 게 좋지만 빨리 또 커서 얼른 자기 관리 자기가 해가면서 좀 빨리 자라줘야 되는데 한쪽 면에서는 또 걱정이 되고. 얼마 후면 기숙사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상준이와 엄마에겐 더없이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날 저녁 집에선 쉴 법도 하건만 형과 축구공 놀이를 하는 상준이. 형도 운동을 하나요? 키가 몇이에요? 190이요. 190이요? 예. 아 형도 운동해요 그러면? 아, 저는 안 해요. 아 운동 안 하세요? 예. 아 공부하세요 그럼? 예, 공부. 동생이 이렇게 축구 네. 지금 축구 쪽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형은? 뭐 그냥 열심히 하면은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해요. 근데 아 왜요? 꿈이 확실히 있잖아요, 요새는. 그래서 그것만 하면 되니까. 어린 시절부터 축구 선수라는 꿈을 가지고 사는 상준이에겐 축구는 그야말로 생활. 이런 상준이의 꿈을 응원해주는 가족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인데요. 집에서는 상준이보다 더 바빠지는 엄마. 고기 위주로 많이 먹이게 돼요. 고기를 잘 먹으니까 잘 먹는 거 위주로. 저는 몸에 좋다고 해서 막 안 먹는 거 막 억지로 먹이지 않고요. 좋아하는 거 많이 먹어야 돼요. 오늘은 뭐 주메니가 뭐예요? 오늘은 오랜만에 장어 좀 먹으려고 대회에 있거든요. 그래서 좀 스태미너 좀 북돋아 주려고요. 장어 먹이려고 해요. 네. 체력이 곧 재산인 운동선수이기에 식단은 항상 상준이 위주입니다. 그러다 보니 때 아닌 눈치 작전이 벌어진다는데요. 이거 좀 먹어도 돼? 응? 상주니까 아니야 이거? 자, 좋은 거는 상준이 먼저입니다. 예, 저랑 그 밀려요. 너 다 먹어. 아까 2개만 먹으라고. 2개만 드시라고. 예, 큰 아이나 저나 집에서는 약간 이방인처럼 돼 있죠. 예, 뭐 하숙하는 기분도 들고요. 근데 저보다는 큰 아이가 좀 섭섭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 큰 아이가 예, 이것도 내색은 잘 안 하는데. 예, 아무래도 좀 동생 같아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는 예, 내심 서운한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개 먹었어? 아빠 하나 먹었어. 검사하는 거야? 많이 못 드시게 아빠는? 응. 네가 다 먹을 거야? 나 그래. 먹어야지. 샐러드 이것도 먹어. 샐러드랑 응. 김치도 먹고. 집에 와서도 상준이가 하루도 빠지지 않는 필수 코스가 있습니다. 자, 준비. 시작. 몇 개 잠깐 몇 개 할까? 20개. 20개. 자, 하나, 둘, 열, 하나. 보통 이제 자기 전에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좋은 훈련이라고 몸에 물이 안 가고 자기 전에 할 수 있는 훈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만큼은 꼭 하고 자게끔 좀 하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작은 체격이 고민이라는 상준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집에서도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데요. 먹어야지. 보양 음식에 건강 보조제까지 체격을 키우기 위한 노력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부상도 많이 당했죠? 네. 어떤 부상들 많이 있었어요? 뭐 무릎에 붓기 올라오거나 그런 것도 있고 여기 사타구니 쪽에 이게 늘어나가지고 많이 운동 쉬었을 때도 있고.
축구 그만두겠다는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어요? 네, 있긴 있는데 축구가 너무 재밌고 옛날부터 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속 축구를 하고 싶었어요? 네. 끝이 없다고 할까요? 제 인생에 있어서 그런 경쟁이. 그러니까 그런 면이 조금 걱정되고 또 이제 많이 떨어져 지내야 되잖아요, 벌써부터. 그러니까 어리다면 어린데 그 떨어져 지내면서 스스로가 자기 관리를 잘 하면서 나갈 수 있을지 그런 면이 많이 걱정돼요. 너무 이른 나이에 축구를 하다 보니까는 축구 하나뿐이 모르게 되고 축구가 목표가 돼 버려서 오히려 뭐 꿈을 일찍부터 키워가는 거는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반대로 아예 인생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너무 빨리 본인이 진로가 결정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축구공을 가지고 그라운드를 종횡무진 활약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상준이. 상준이의 꿈을 향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네, 이제 부모하고 지내는 시간보다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이제 더 많은 그런 이제 시기가 됐네요. 혼자 떨어져 있어도 항상 상준이 응원하는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형이 있다는 거 잊지 말고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힘내서 열심히 꿈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이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하고 중학교 생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상준 화이팅! 이야, 어떻게 저렇게 다 갖춘 아들이 있을까요? 어머니는 딸 가진 부모 뭐 부럽지 않으시겠어요? 애교까지 있네요. 그리고 선생님이 머리도 좋고 책임감도 있다고 칭찬을 해주셨고 또 그 뛰는 모습 보니까 프로 선수 못지 않던데요. 지금 저 화면 보니까요. 네. 이 아이가 나이가 어린데도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연습했는가 알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좋아하지 않고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맞아요. 굉장히 근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뒷바라지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운동선수 하면 이제 보양식이잖아요. 아까 장어도 막 집에서 장어를. 근데 어머니 뭐 보양식으로 주로 상준 군한테 뭐 해주세요? 상준이는 일단 좀 체격이 많이 안 크니까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음식 전체를 좀 뭐든지 많이 먹일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뭐 보약 개념으로 먹이는데 그동안 뭐 미꾸라지, 장어, 뭐 송아지 이런 걸로 약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먹였던 것 같아요, 계속. 박지성 선수 아버지는 개구리도 개구리. 먹였다고 하는데. 그 생각했는데 개구리 잡는 게 요즘엔 불법이어가지고. 그렇죠. 네. 네. 그거는- 그러면은 우리 상준 군은 그런 이제 사실 약 싫잖아요. 아무리 그 다렸다고 해도 그거 먹기 괜찮았어요? 처음 먹을 때는 좀 쓰고 그래서 힘들었는데 많이 다른 거 다양한 종류를 많이 먹다 보니까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졌어요? 야, 운동선수가 정말 체질인가 보네. 그럼 이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 지금 7살 때 시작했으니까 근 7년 가까이 이제 축구를 해왔잖아요. 그러면 13살이니까 인생의 절반을 축구와 함께. 네. 근데 뭐 맨날 잘했어요, 그렇게? 슬럼프 온 적 없어요? 축구를 늘 잘했어요? 슬럼프가 매일 잘하진 않았는데 슬럼프가 온 적은 없어요. 없어요? 아, 진짜 하기 싫다 이런 적 한 번도 없었어요. 네. 다친 적도 없고? 다친 적은 있는데 네. 다칠 때마다 뭐 슬럼프가 오진 않으니까 다치면 그냥 다친 거다 하고 생각해요. 그럼 제일 힘들었을 때는 언제예요? 전국대회에서 2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라이벌 팀한테 승부차기로 가서 지었던 거 같아요. 그래요. 그럴 때 어머니는 어떻게 좀 힘을 북돋아 주세요? 근데 같이 저도 힘들어요. 힘든데 아이 앞에서는 내색을 못 해요. 그러니까 뒤에서 잠깐 이렇게 좀 울분을 다 사귀고 네. 아무렇지도 않게 잘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그리고 상준이한테만이 아니라 팀 경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얘랑 같이 하는 모든 아이들한테 같은 팀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하게 돼요. 너희들이 더 잘했다 이렇게 네. 위로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속으로만 삭히는 우리 어머니이십니다. 예. 그런데 요즘 어머니가 약간의 고민이 있으시다고요. 어떤 고민이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래도 시간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나서 또 와서 공부도 하고 학원도 뭐 한두 군데 다녔고 했는데 네. 학년이 올라가면 대회도 있고 연습량도 조금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운동 말고 집에 와서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소홀해지더라고요. 그런 면이 좀 안타깝고 네. 학년이 올라갈수록 머리에 든 건 좀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질 못해서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근데 선생님 운동의 특성상 사실 그때만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막 경쟁도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공부는 좀 소홀하게 하고 운동에만 올인하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는데 어떤가요? 맞아요. 근데 제가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어머니께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왜 상준이가 처음에 축구한다고 했을 때 시키셨잖아요. 처음 시킬 때 뭐가 제일 걱정이 되셨어요? 처음 시킬 때는 그렇죠. 저는 주변에 축구를 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저희 집안에 누구 하나가 운동 쪽으로 관련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축구 선수라는 건 특별한 사람만 하는 줄 알고 있다가 제안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과연 얘가 해서 이 길로 가서 할 수가 있을 것인가 했는데요. 감독님 만나 뵙고 어려서 시작을 하잖아요. 얘는 시작했잖아요. 그때 말씀하시는 게 어려서 태권도도 시킨다. 지금 그거 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해서 정말 얘가 재능이 있으면 진짜 좋은 조교육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아니다 하면 빨리 3, 4년 안에 얼른 공부로 전환시키면 얘는 공부해나가면 된다. 그때부터. 너무 설득력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요, 우리요, 지금 어머니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운동하라고 하면, 얘가 이 길로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주변에 우리 많은 분들을 보면요. 아이가 운동을 하겠다고 하면 딱 두 가지의 이분법적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얘가 이 운동을 가지고 과연 성공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야, 공부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여자아이들 되게 6, 7살 되면은 피아노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아이가 피아노 엄마 나 쳐볼래 그럴 때 네가 과연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안 하죠. 근데 사실 축구가 이제 체력도 단련하고 협동심도 키울 수 있는 좋은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운동을 하겠다고 하면 부모가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두 분 생각에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피아노 같은 거는 다르게 뒷바라지 해주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꼭 백건우 씨를 먼저 상상한다든가 아니면 너 피아노 아니면 공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이렇게 안 하거든요. 조금만 좋아하거나 재능이 있으면 피아노를 배워보라고 하는데 운동은 왜 그럴까요? 뭘까요? 글쎄요. 네. 길이 그러네, 한정되어 진짜. 있다라고 느끼는 거 아닐까요? 글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은 이게 나이가 있으니까 평생 하지 못할 거란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피아노는 나중에 나이 들면 동네에서 아이들이랑도 이렇게 학원을 차려서 가르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운동은 이제 나이 들면 먹고 살 게 없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아이가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고 게임을 잘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프로게이머가 되겠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모든 아이들이 다 프로게이머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아이가 나중에 게임을 제작할 수도 있고 게임 회사에 취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얘한테 네가 과연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까? 박사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넌 차라리 길을 바꿔라. 이렇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 네. 한때 공부를 잘했던 아이들 중에도 그냥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큰 무슨 도매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단 말이죠. 네.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도 있고 꼭 그 공부로 가지고 학자가 되거나 학문의 한 획을 긋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굳이 운동은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자기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특히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스페인으로 유학을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스페인으로 유학을 갔다고 쳐봅시다. 근데 사실 프로 선수가 돼서 연봉으로 평생 동안 잘 먹고 살 만큼의 재능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가 스페인에 가서 스페인어를 배우고
또 축구의 문화가 정말 생활 곳곳에 배어 있는 그 문화를 배워가지고 오면 그거 관련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축구와 관련된 일을 할 수도 있고 매니지먼트 사업을 해볼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통 운동선수가 되겠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아이가 이렇게 운동을 좋아할 경우에는 운동을 가지고 열심히 재능을 발휘하도록 뒷바라지는 해주지만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다양한 다른 길이 있다라는 것 또한 아이한테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프로 게이머 얘기를 했지만 이 아이가 만약에 뭐 게임을 잘하긴 하지만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게임만 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성도 안 기르고 공부도 안 한다. 그럴 때는 프로 게이머가 돼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프로 게이머라고 해서 사람하고 사회성 유대관계를 안 하나요? 네. 참아낼 줄도 알아야 되고 만약에 방향을 좀 바꿔서 이 아이가 회사에 들어가서 게임을 제작하는 사람이 된다 할 때는 그 기반이 되는 공부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운동선수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공부는 꼭 해야 됩니다. 예.